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제 저기 뭡니까 국민의힘에서 비대위를 구성할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이제 비대위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 대표가 될 텐데 이 이준석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이 이준석 씨가 하는 행태를 보면은 자기는 전적으로 억울한 피해자다, 이런 일종의 코스프레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당의 대표로서 이 사람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중징계입니다. 중징계. 이런 받은 사람이 자꾸 그 징계를 받은 이유에도 어떤 자숙한다거나 자성한다거나 이런 어떤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전국을 돌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마치 중국의 모택동이가 홍위병을 선전선동하듯이 20대들한테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는 젊은 사람들의 정치 참여, 국민의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 완전히 모택동식으로 갔단 말이야. 홍위병 키우려고 홍위병을 이용해서 저기 뭡니까 이재명 개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이준석 씨가 계속 하고 다녔던 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 전라도 가서 노래 부르고 앉아있고 울릉도 가서 여의도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앉아있고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징계받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징계받은 사람이 어디 관광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왜 지역을 왜 순방을 하면서 그러고 있습니까? 대체 뭘 노리는 게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이준석 씨의 언행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이준석 씨의 행태들이 여론을 통해 가지고 이준석을 옹호하는 그런 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제 속이 좀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다가는 드디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물론 그 직접적 계기는 있습니다.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그렇게 바쁜, 아니 문자를 읽은 시각이 윤석열 대통령 문자를 보낸 시각이 그 시각이 아니던데 뭘 자랑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뭐가 그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었는지 거기서 그걸 왜 꺼냅니까? 그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여기에 이제 이준석 씨가 꽂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징계를 받은 집권 여당의 대표가 자성하거나 자숙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지 않고 마치 자기는 피해자고 자기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짜놓은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처신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 5일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준석을 아무리 공격하고 이준석에게 내부 총질한다고 지적해도 이거 누가 했습니까? 이준석을 아무리 공격하고 이건 아마 윤핵관, 소위 이준석이 말하길 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이준석을 공격하고 이준석에게 내부 총질한다고 지적한 사람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부질없는 이유는 아무 쓸데없다 그겁니다. 그렇게 해봐도 수많은 자기 모순 속에서 이 판을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걸 가리켜서 지금 그걸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공격이란 표현을 썼는데 공격이란 건 뭡니까? 이 뉘앙스가 뭡니까? 마치 자기는 어떤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이다, 피해자다, 이렇게 지금 처신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처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 누구의 정치적 음모가 아닙니다. 그 누구의 기획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하는 이준석 씨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내놓은 바가 없습니다. 근데 마치 이게 음모라는 식으로 오해될 만한 그런 주장들,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다 그겁니다. 이건 기획이 아닙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씨가 2013년 당시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성상납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한 유튜브 채널에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그걸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의혹이 제기된 다음에 이준석 씨가 취한 행동,
자기 이해관, 이준석 핵심 관계자, 이준석의 핵심 측근인 김철근 당시 정무실장을 갖다가 뭐 하려고 대전에 내려보냅니까? 그 김철근은 뭐 하려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석 씨가 정말 결백하고 이준석 씨는 정말 성상납을 받은 적이 없고 가로세로 연구소가 정말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다면,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다고 한다면 뭐 하려고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자기 핵심 측근을 갖다가 대전으로 내려보내냐 그겁니다. 뭐 하려고? 그거야말로 부질없는 짓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뭐 하려고 그 이해관 김철근은 거기에서 7억 원을 투자 유치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각서까지 쓰고 나옵니까? 뭐 하려고? 그 뭔 행동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게 지금 상식에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에 부합합니까? 이 비상식적인 행태 때문에 결국에는 당 대표로서 어떤 의혹에 대응하는 그런 처신 자체가 당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걸로 결국엔 징계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누구의 기획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마치 이게 어떤 기획이고 음모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오해될 만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내부 총질을 일삼았다는 식의 비판에 대해 이준석 씨가 발끈하는 것도 쉽게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익히 알다시피 여러분들 보면 내부 총질을 이준석 씨를 떠나서 자당의 안 좋은 점을 들춰내고 또는 있지도 않은 자기 자신만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평가하고 막말을 하고 자기 자신은 팩트 폭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막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말을 해대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정당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뭡니까? 대선 아닙니까? 대선 집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이겨가지고. 근데 그 선거를 앞두고 자당의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행동만 하고 있다. 자당 후보를 사실상 공격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내부 총질이 아니면 대체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적절한 표현을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내부 총질을 일삼았다는 거에 대해서 발끈하는 거 공감하기 어렵다 그겁니다. 지난해 6월에 당 대표가 됐습니다. 이준석 씨가. 그러고 나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을 때까지 이준석 씨가 문재인 정권 비판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재명 비판한 거 기억하십니까? 물론 했을 겁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했을 텐데 여러분들 뇌리에 박힌 그런 비판, 이준석발 문재인 비판, 이재명 비판이 있느냐 그겁니다. 이재명 공격한 게 있느냐 그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는 이준석 씨 입에서 나온 윤석열 비판, 윤석열 비난, 윤석열 공격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머리에 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냐? 객관적으로도 훨씬 더 그게 많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과 그 표현 자체도 상당히 어떻게 같은 당 후보, 같은 당 경선 후보, 같은 당 대선 후보, 같은 당 대통령한테 저런 표현까지 쓸 수가 있지,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느끼는 대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거는 문재명한테 한 거는 별로 없다 그겁니다. 기억도 안 난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없다. 아예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한테 내부 총질을 일삼았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나쁩니까? 이준석 씨? 정말 이것도 설득력이 없고 공감하기 어렵다 그겁니다. 이런 행동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하거나 대장동 비리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제1공격수를 자처하면서 혹은 그 공격수들을 엄청나게 지원하면서 이런 어떤 여론을 갖다가 선동한 여러분들 여론을 띄우는 반 이재명 여론을 띄웠습니까? 문재인 정권 심판 여론을 띄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는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 윤핵관과의 갈등, 어디 가출 사태 이런 걸 여러분들 더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거야 제가 이준석 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별다른 기여를 한 일이 없고 오히려 그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 이준석 씨는 당대표를 하고 대선을 앞둔 기간에 어떤 작업에 열중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 1년 동안의 기억을 한번 다시 이렇게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씨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매진했는가, 아니면 문재인, 이재명 비판에 집중을 했는가,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기 정치를 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지만 제가 제 입으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무슨 그 삼국지 연이 중국 소설 아니 저는 이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살면서 삼국지 있지 않습니까? 삼국지를 인용하면서 마치 세상 일을 재단하고 세상 일을 다 안다는 듯이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솔직히 속이 안 좋습니다. 속이 거북합니다. 정말로 뭐라 그래야 될까? 하여튼 좀 유치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무슨 자기가 제갈량 코스프레 하듯이 제갈량이 빙의한 듯이 이준석 씨가 틈만 나면 뭐 비단 주머니 운운하고, 얼마 전에도 무슨 뭐 삼성 간호라고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처음 말씀드린 건데 삼성 간호란 표현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뭐 여포를 가리키는 그거 이제 멸칭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처음 들었는데, 어쨌든 삼성 간호라고 그러고, 뭐 삼국지 팬인 건 제가 뭐 상관할 바가 아닌데, 삼국지 얘기하고 반지의 제왕 영화 그거 얘기하고 정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제갈량 코스프레 하듯이 비단 주머니 운운하는 이제 이준석 씨의 머리 또는 마이너스 삼선 중진만의 사고 방식에 따르면, 자기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했던 언행들, 이게 뭐 마치 자당의 혁신을 위한 채찍질, 그다음에 자당의 발전을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준석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씨가 지금껏 국민의힘 지지층에 보인 언행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고언, 조언, 충고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자당의 대선 후보를 비난하는 게, 여러분들 그게 타당합니까? 그게 과연 그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할 만한 일입니까? 정말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그 자기 당원 당규에 대통령 후보의 권한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자기 권한을 뺏기는 것처럼, 당 대표가 다 결정해야 된다는 것처럼, 자기의 승인 없이는 대선 후보가 뭘 할 수도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 매체에 등장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한 거, 여러분들 이거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공감할 수가 있습니까? 또 뭡니까? 대선 선대위 운영에 불만을 품고 뛰쳐나간 거,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에? 언론 매체에 등장해가지고 윤핵관 운운해가지고 공격한 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야말로 적전 분열, 적을 앞둔 상태에서 내부 분열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고, 이적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 차원에서 보면 이준석 씨의 지난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당 행위입니다. 해당 행위. 해당 행위란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겁니다. 당 대표가 당원과 지지층의 열망, 당원과 지지층의 열망은 뭡니까? 문재인 정권 심판, 문재인 정권 종식, 그리고 정권 교체, 윤석열 정권 출범, 이거지 않습니까? 이 어떤 당원과 지지층의 열망과는 반대되는, 결과적으로 본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반대되는 결과를 나올 수 있는, 자초할 수 있는,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행동들을 이렇게 거리낌 없이 해왔다, 그겁니다. 이준석 씨가 정권 교체, 대선 승리의 의무, 당대표가 가장 큰 의무, 물론 대선 후보가 가장 큰 의무를 지고 있고 당대표도 그에 버금가는 의무를 지고 있는데, 그 의무를 저버린 사실상의 배임 아니냐, 이준석 씨가 한 거는 배임 아니냐, 이런 비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형법에선 배임을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자기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가지고 자기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 그 자기가 속한 그 집단이나 자기 업무에 손해를 끼치게 될 때, 그때를 갖다가 이제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는데, 이 업무상 배임을, 법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만 이 업무상 배임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경우 이준석 씨의 언행에 적용을 해보면, 이준석 씨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정당의 제일 목적인 집권과 이를 위해 당원들로부터 위임받은 당 대표 임무를 위배하고, 이준석 본인의 자기 정치, 왜 대선 후보보다 내가 더 잘 나가야 돼, 내가 더 많이 나가야 돼, 내가 좌지우지해야 돼, 내가 다 결정해야 돼, 당무도 내가 승인해야 돼, 이런 게 자기 정치 아닙니까? 결국에는 자기 정치 또는 제3자, 문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 제3자의 정치적 이득,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게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 문재명 정권이 계속 이어지는 거, 이해찬이 얘기한 무슨 20년 집권, 50년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거, 국민들한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속 추앙받고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 그게 결국엔 다 제3자의 정치적 이득을 갖다가 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당의 대선 후보 지지율은 깎아먹는, 이런 배임을 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을 받을 만한 대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씨의 이 피하 식별을 하지 못한 듯한 아리송한 언행은 윤석열 후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다고 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또는 이준석 씨가 뭐 이렇게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 씨를 갖다 공격한 정황,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단 한 줄이라도 이런 근거가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반면에 이준석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한 사례는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부지기수이지 않습니까? 셀 수가 없다. 그러면 과연 피해자는 누굽니까? 피해자는 누굽니까? 피해자는 누군데 누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이게 과연 어떤 국민적으로 설득력,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이준석 씨는 앞으로 어떤 여론전을 하려면 제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설득력 있는 언행을 하기 바랍니다. 이런 조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언을 첨언을 하자면, 그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분명 이준석 씨가 쓰는 글인데 이준석을 아무리 공격하고 이준석에게 내부 총질한다고 지적해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건 이준석 씨 특유의 이제 장문법이긴 한데, 뭐냐면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걸 이제 3인칭화라 그럽니다. 3인칭화. 그러니까 내가, 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박희석은 제가 저를 지칭할 때 박희석은 자기를 3인칭화 해가지고 얘기한다. 그 자기 앞에 있는 2인칭 표현을 안 하고 3인칭으로 얘기를 한다. 이게 이제 3인칭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3인칭화 이거는 상당히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되는 이제 어법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 이런 어떤 표현을 잘 씁니다. 이런 어법을 잘 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가 있냐면 자의식이 과잉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자뻑이 심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자뻑에 취한 이런 애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3인칭화. 그런데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했다가 이준석을 아무리 공격해도, 이준석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솔직히 좀 낯간지럽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물론 자칭 킹메이커, 자칭 전략가, 뭐 김종희 씨의 버금가는 전략가라고 자처하는 이준석 씨가 어떤 전략 전술적 의미를, 속셈을 갖고 이준석은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 같은 일반인이 봤을 때는 상당히 낯간지럽고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3인칭화? 이준석 씨인데 곧 나이 40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나이 거의 40이 다 된 사람이 이준석은, 준석이는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 가당키나 합니까? 지금 제가 그걸 따라하면서도 상당히 지금 얼굴이 간지러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번 염두에 이준석 씨는 이걸 한번 적극적으로 수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